그러니까 여러분 꼭 좀 부탁합니다. 허세 부리지 맙시다. 그리고 세상에 진짜 통계를 믿어야지 남은 어쩌고 저쩌고 주변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맙시다. 제가 그 수렁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정말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고요. 그 운을 저희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제가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고요. 오늘은 제목 그대로 노후 걱정 없는 작은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 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떠들 때보다 제가 이렇게 라이브 강의, 특히 오프 강의에서 좀 격하지만 진심을 드러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정말 마음 아픈 그림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좀 강의 앞에 두고 마음 아픈 이야기 이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흑수저,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나누는 법 했죠. 그 일이 있은 후 수많은 흑수저분들의 사연이 왔어요. 네, 박사님 저도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희 어머님이 어르신이 편찮으셔가지고요. 저는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한 지 한 5년쯤 지났을 때 쓰러지셔가지고요. 네, 그때 저희 어르신도 마음이 편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리고 특히 저만 서울에서 돈을 벌고 있는 중이니까 돈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러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러 나가신 건가요? 좋은데 욕심이 나셨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시간에 일을 하다가 세상에 쓰러지신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였습니다. 98년인데요. 죽고 싶었습니다. 진짜 죽고 싶었는데요. 그에 못지않은 사연들을 이번에 또 받았죠. 여러분들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어르신이 나이 들어서 특히 안정적인 직장을 잘 다니시다가 퇴직하신 다음에 문제가 생긴 집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사업을 하죠. 근데 본인 자본 다 놓고 난 다음에 누가 대출받죠? 자식 이름으로 대출받죠. 그런 집 이야기 못 들으셨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겪으면 풍비박산이 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달았어요. 냉정해지세요라고. 난파선에 끌려 들어가서 물을 퍼내봐야 그 배는 침몰한다. 그리고 당신도 침몰할 수 있다. 부모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러고 개인 파산을 하시라. 마음 되게 아픈 이야기죠. 개인 파산을 하시라. 그리고 아버님 아직 젊으시니까 50대 60대니까 그죠? 젊으시니까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고 노력해서 생계를 이끌어가고 당신은 지금 부채를 복구하고 열심히 자산을 모아라. 그리고 모으는 방법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데 아직도 달라진 게 없더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노인, 65세 이상 노인들이 일하는 비율입니다. 65세가 넘었으면 좀 쉬셔야 되잖아요. 그죠? 쉬셔야 되는데 일하시는 비율이 36%. 아까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떠오르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식당에서 일하다 쓰러지던 그때가 참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일본이나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복지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노인 고용률이 높고 나이가 들어도 은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들의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보면 고령층들이 왜 일하시냐 이렇게 물으면 생계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뭐 보람을 찾는 접니다. 여러분 저 어떤 분이 많이 묻더라고요. 박사님 파이어 선언해 놓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어떤 분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또 저격도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거 파이어 맞냐고. 제가 그랬죠. 한 2년 놀다 보니까 2년을 2018년 말에 은퇴를 하고 19년 정말 한 해 내내 잘 놀고 20년 노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일단 해외를 못 나가는데 강의도 다 끊기고
뭐 사람 만나는 것도 못하고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집에 있는데 마님이랑 싸움이 이제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터지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사무실 알아보면서 그때 공유 오피스에 방을 얻어가지고 공유 오피스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집에 같이 있다가는 마님이랑 서로가 이게 결혼한 다음에 20년이 지나도록 한 사람은 죽으라고 일하고 한 사람은 집에서 죽으라고 애들 키우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보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해서 예, 그죠? 그래서 점심은 이제 혼자 도시락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살을 많이 뺐죠. 왜? 혼자 먹는데 밥이 안 들어가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이사하고 임원이니까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누가 약속 있어도 캔슬하고 예 박사님 하고 따라오잖아요. 근데 혼자 먹으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살을 많이 뺐죠. 살을 많이 뺐는데 그런 보람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이게 저처럼 파이어 해놓고 일을 하면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되게 표정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살 좀 더 뺐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마님 따라 또 요새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요. 오늘 저녁도 샐러드 먹었습니다. 샐러드 먹어도 할 수 있어요, 강의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풍요로운 노후를 꿈꾸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그림에 나와 있고요. 조금 더 보면 이게 이제 제가 국민연금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다녔던 사람 입장에서 이제 제일 좀 마음 아픈.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얼마냐면 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할 만한 직장을 못 다니신 분들도 세상에 꽤 많은데 사실은 지역가입자분들이 그쵸 자기의 소득을 축소신고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축소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적게 내죠. 적게 냈는데 많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그 맥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고 있는 평균 국민연금료가 100만 원 미만이고 특히 81%가 100만 원 미만. 용돈연금이. 그러니까 이거 연금만 좀 됐더라도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흑수저 집이 연금은 참 못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문제가 없이 지낼 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흑수저 집에 대해서 전부 제가 컨설팅 해드린 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70세 넘어나고 나면 더 큰 돈이 든다. 왜냐하면 젊어서 직장생활 잘하다가 사업 실패하셨으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되게 크시거든요. 본인도 자식들한테 도움 받는 게 마음이 안 편하단 말이에요. 그럼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70세부터는 큰 돈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감기한테는 아주 좋은데, 그죠? 뭐 사랑니를 뽑을 땐 되게 좋은데, 스케일링 받을 땐 되게 좋은데, 암에 걸렸다, 치매가 왔다, 중풍이 왔다, 저희 어머님은 중풍. 이게 이제 돈이 안 들 수가 없고, 특히 요새 뭐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예, 간병인 쓰는 돈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일부 정치권에서 해외에서 사람들 수입하자. 간병인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러 가지 하우스키퍼들 수입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나오는 게 그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르신이 70 넘고 80 가까이 되는 순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장기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재테크에 성공을 해서 그 비용을 저는 대고 있는데 대부분의 집에서는 정말 이게 가정에 평화를 깨트리는 요인밖에 안 되는 게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을 너무나 준비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노인이 세상에서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은 나라가 됐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최소 생활비를 뭐 다들 이 정도 보는데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40%.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 하면요. 우리나라 그 중위 가계 소득이 얼마냐면 2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입니다. 그거의 절반을 못 받는 분이 빈곤층이에요. 뭐 얼마죠? 100만 원 좀 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 중에서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의 소득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전체 65세 이상 노인이 몇 프로냐면 43%. 자,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죠? 자녀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는 30, 40대 가장 열심히 자산을 형성하고 돈을 모아야 될 때 부모님 생계비,
도와드리고 더 나가서 부모님 나이 70 넘고 나면 이제 간병인 비용을 내야 되고 그걸 감당 못하면 자녀 중에 한 사람이 희생하죠? 갑자기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제가 그 수렁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정말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고요. 그 운을 저희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 행운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는 좀 빨리 지나갈게요. 우리 아까 다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만 우리 한번 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을 꼭 오늘 여기서 좀, 아까 특히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저처럼 운이 좋으면 금수저가 돼요. 그러니까 애들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애들 10년 단위로 2천만 원까지 증여해주고 20살, 20살이 넘으면 5천까지 증여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결혼할 때 1억 3천인가요?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총 누적해서 아무튼 2억이 훨씬 넘는 돈을 자녀에게 증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바로 금수저예요. 근데 그 금수저가 우리나라 전체의 1% 정도예요. 이 사람들이 22년 커트라인이 얼마냐 하면 33억인데 저거 올해 무조건 줄어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 3월 기준 측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부동산이 박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거 33억 말도 안 되고요. 한 27, 8억 정도에서 1% 커트라인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몇십억 있어야 부자다. 너무 심한 이야기다. 이거 가구 기준이에요. 우리나라가 보통 가구가 3인에서 4인이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3, 4인당 가구가 30억 미만일 거거든요. 거의 확실해요. 30억 미만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리나라 최상위 1%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상위 1%는요. 세계에서도요. 최상위 1% 안에 들어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0.5%에 들어가요. 전 세계에 100만 장자 있잖아요. 12억 이상 남는, 요새 환율로 하면 13억. 100만 장자면 1%거든요. 이 사람들은 200만 장자, 300만 장자잖아요. 0.5% 안에 들어가는 부자인데 우리는 맨날 몇십억이 어떻고 몇백억 원 돼야지 딴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면 재테크에서 무조건 실패하는 거예요. 왜? 목표 수익률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돼요? 모험적인 투자를 해서 흑수저가 망하는 방법. 첫 번째, 죄송합니다. 부모님의 용돈을 좀 드리고 효자효녀하고 싶잖아요. 직장 취직하고 나면. 그래서 그 중요한 시드머니를 못 모으게 되죠. 두 번째가 흑수저가 힘들고 고통받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죠? 주거비죠. 저도 자취했어요, 서울에. 저는 어디서 자취를 했냐면 북가자동에서, 지금 DMC 있는 데서 거기서 자취를 했습니다. 지하에서 살아서, 반지하에 살아서 비 많이 오는 날 물 퍼느라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주거비는 꽤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흑수저들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힘든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흑수저를 미치게 만드는 일이, 남들 다 본다는 말을 듣고서 그렇게 힘들게 모았던 돈을 급등주, 테마주 한번 쫓아갔다가 설거지 당하면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강제 연로가 되죠. 내가 이런 거 열심히 모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악순환을 빠져드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아프면 이제 끝장이 나는 거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솔직하게 가이드라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기다. 10%다. 10%가 얼마냐? 10억이에요. 그리고 이전에는 10억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기준으로 보면 9억 5천일 거예요. 자, 이건 부부 두 사람이, 아까 질문 주신 분들 중에는 혼자 대신, 이제 저희들끼리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 모자 가구 또는 부자 가구에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도 많이 있어서 그건 제가 꼭 QR을 해주시면 상담 제가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1%, 5%를 노리지 않고 우리 흑수저는 요 상위 10%를 목표로 좀 차분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이거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는 정말 간곡한 말씀입니다. 상위 1%, 야, 흑수저가 어떻게 운이 따르면, 저처럼 운이 따르면 1%로 가요. 근데 운이 따르지 않으면 10%가 현실적인 목표. 또는 20%? 5억이에요. 여러분, 순자산 5억이면 우리나라 2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좀 부탁합니다. 허세 부리지 맙시다. 그리고 세상에 진짜 통계를 믿어야지
남은 어쩌고 저쩌고 주변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맙시다. 그것만 잘하시면 저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